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정부가 35년 만에 국산 밀 수매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밀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32kg를 소비하는 제2의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수년째 1%대에 머무르고 있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매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수년 안에 국내 밀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 밀로 불리는 국산 밀 산업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밀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유영훈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35년 만에 국산 밀 수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단히 반갑고 이건 역사적인 일이죠. 그렇습니까? 그 84년 수매가 중단된 이후에 그 농민과 소비자들의 힘으로 우리 밀을 이제 지켜오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했는데 그렇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직접 정책적으로 이제 밀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농민들 또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정책이 꾸준히 잘 이어져서 우리 밀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밀 제외 농가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밀 산업을 되살리는 이제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35년 만에 밀 수매를 부활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밀 산업이 위기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84년에 이제 밀 수매가 중단된 이후에 사실 종자도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살려 한 30년 됐죠. 30년 오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민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특히 이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시장에 일정하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생산이 많이 되면 과잉이 되면 처분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재고가 쌓이고 또 어떤 때는 생산이 날씨가 안 좋아서 생산이 적게 되면 또 물품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엔 한 2, 3년간은 이 재고 과잉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이제 더 이상 밀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밀 생산을 위해서 가을에 저희가 파종을 해야 하는데 많은 농민들에게 파종을 포기할 것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애써서 키워놓은 우리 밀이 다시 이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대로 둬서는 우리 밀이 어렵겠다 해서 이제 이런 긴급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침 식사로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밀 소비량이 연간 한 200만 톤을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밀의 작업률 그리고 생산 현황 등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밀 소비량이 200만 톤에서 한 230만 톤. 그런데 저희 우리 밀은 2만 톤에서 3만 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업률이 1%에서 조금 많이 될 때는 많이 될 때는 1.8%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생산이 좀 적게 되면
0.8% 정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1% 내외군요. 예, 1% 내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밀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도 굉장히 미미하고 작업률도 1%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도 소비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쌓인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재고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지금 재고는 한 15,000톤 정도가 재고가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재고 쌓여져 있는 밀을 이제 비축하겠다는 것이죠. 국산 밀 산업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농업이 특성인데 그렇죠. 우리 밀도 저희가 30년 동안 애를 써서 겨우 이제 1% 내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결국 민간의 힘으로만으로는 이걸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밀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이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우리 밀이 오늘의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도 민간 차원에만 맡겨놓고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밀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1984년에 있었던 이제 정부의 수매 중단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밀은 원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원래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밀은 이제 궁중이나 양반집의 상에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귀한 음식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쌀과 콩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밀을 많이 먹도록 생산을 하도록 장려해서 이제 밀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 PL480호에 의해서 이제 많은 밀가루가 무상으로 원조되고 나중에 이제 차관으로 바뀌고 하면서 국내에 밀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또 분식 장려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수입밀은 하얗고 곱게 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밀은 거칠고 찰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우리 밀을 먹던 분들이 그 잘 재분된 그 하얀 백색의 밀가루에 이제 서서히 입맛이 길들여지고 우리의 밀 시장이 수입밀로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밀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70년대 하반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84년이 되면 공식적으로 수매 정책이 중단이 되게 되죠. 그 한국 전쟁 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PL480 그게 이제 미 공법 480호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무상 원조 그 PL480에 의한 무상 원조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밀 소비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고요. 쌀에 이어서 이제 부동의 제2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국내 밀 생산 기반이 이제 급격하게 붕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1984년에 이제 밀 수매가 중단된 후에 밀 재배 농가도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고요.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밀을 생산하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거의 뭐 명맥이 끊기다시피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즈음에 이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까? 그 80년대 중후반서부터 외국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되었죠. 그래서 이제 물밀듯이 외국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농민들이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그런 농민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쌀은 이미 자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밀인데 쌀은 이미 자급이 되니 이 밀을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소비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 그래서 얼마가 됐든 우리가 생산을 하면 우리가 생산한 만큼을 먹어주는 소비자들만 있으면 예. 그만큼은 우리 밀밭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느냐. 예.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소비자들하고 같이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91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만들어서 밀을 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생산된 밀을 소비자들이 먹어주도록 해서 그게 이제 성공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해보면 우리 밀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인 그 호응,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당시에 뭐 우리 밀 칼국수라든지 또는 우리 밀로 만든 뭐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 농가들의 어떤 반응이라 그럴까요? 어떤 뭐 그 포부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농민들 반응도 참 좋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계약 재배를 생산 농민들하고 했는데 예. 이게 의욕이 넘쳐서 예. 계약 면적을 초과하는 그래서 처음에 예정했던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저희가 수매하는 바람에 예. 결국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사업의 경영적인 압박으로 와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 쌀은 뭐 이미 뭐 계속 뭐 생산을 해왔지만 쌀 다음으로 밀이라고 하는 없어졌던 농사를 다시 시작을 하니까 농민들도 신이 났었고요. 또 도시 소비자들도 이게 우리 그 당시가 이제 그 외국 농축산물이 막 들어오는 속에서 우리 농업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던 차에 밀이라는 걸 소재로 해서 농업 살리기를 하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호응이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밀을 가지고 비록 거칠지만 칼국수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던 그런 거친 국수의 맛도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소비자들도 많이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국민적인 관심, 호응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고요. 거의 이제 사라지다시피 한 이제 토종 작물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사례가 됐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그걸 이제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강원도 삼척에서 저희가 밀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척에서 생산된 밀을 재분 공장이 구례에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까지 그걸 수송을 했다가 다시 그걸 라면을 만들려면 삼양라면은 또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발생하는 운송 비용,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밀은 수매를 해서 바로 농협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보관하는 그 순간부터 보관료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수매 자금이 나중에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매 자금이 부족하니까 농안기금을 저희가 대여를 해서 썼는데 농안금 쓰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부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이 경영상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16만 명이 국민들이 36억 원의 돈을 모아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돈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금융 차입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부도 직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됐죠. 그렇군요. 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밀 지킴이를 자처한 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나마도 뭐 벌써 우리 밀이 아니 자취를 감췄을 텐데요. 지금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싶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았겠지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97년, 8년 저희가 이제 부도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IMF. IMF가 왔을 상황인데요. 그 돌아가신 이제 김수환 추경님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김수환 추경님이 우리 밀의 광고 모델도 되어주시고 처음에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에 대단한 관심이 있으셨고 애정이 있으셨던 그러셨군요. 분인데 이제 우리 밀이 이게 부도 위기를 맞게 돼서 추경님한테 가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추경님께서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또 김성원 장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애써서 살려는 우리 밀, 우리 밀만큼 우리 농촌과 우리 땅이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호소를 하셔서 정부 당국에서 우리 밀이 부도 처리되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지금 이 수매제도가 35년 만에 부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꼭 백남기 농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남기 농민도 30년 전부터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전남 고성에서 또 전남 지역에서 농민들과 함께 시작을 해왔었고 그리고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시기 전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바로 이틀 전 우리 밀 파종을 해놓고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백남기 농민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어서 일어나서 당신이 뿌려놓은 밀밭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래도 어서 일어나세요. 농부님 손잡고 밀밭으로 가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가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 하면 우리 밀이 연상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밀이 또 가슴에 와 닿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밀의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밀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사장 왜 반드시 우리 밀이야 하는지요? 네, 저는 그 식량으로서 우리 밀 또 안전성, 안전한 우리 밀,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안전성 그리고 밀 농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 정화, 대기 정화 작용이라든지 또 수자원을 함량한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기능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께서도 요즘 많이들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밀을 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농민과 소비자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서 농업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 우리의 그런 정신이 모아진 그런 밀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 하면 왜 우리 밀이냐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사 작목으로서 식량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가치다. 이런 측면에서 더 우리 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밀은 그냥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가치다.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그 쌀과 함께 식량 자급의 쌍두마차의 밀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식량이 무기화되는 언제 또 2007년, 8년 그 세계 이제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밀 자급률을 당시에 2015년에 10%까지 올리겠다고 그랬었죠.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식량이 무기화돼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게 될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쌀과 함께 우리의 주식인 이 밀에 대해서는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정부가 매년 이렇게 식량 작업의 목표를 매년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세워가면서 특히 그 미래에 대한 작업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성과는 그렇게 잘 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 로컬 푸드의 우리밀 장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밀은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벼 다음에 이모작으로 많이 심죠. 그래서 11월쯤에 심은 후에 이제 겨울을 보내고 6월 달에 모내기 전에 바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는 작물이어서 농약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첫째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수입밀은 경지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평균 농가들의 면적보다 100배, 수백 배 이상 되는 그런 대규모 경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이제 농약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수확 후 배 선적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도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스트 하베스트 수확 후 농약 오염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에서 서구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수확 시에 콤바인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초를 위한 그런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습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농약을 친다든지 그래서 프리 하베스트 수확 전 농약 처리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2018년 말에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수입 금지 조치가 된 적이 있는 캐나다산 그 유전자 조작 밀 그리고 이 유전자 조작 밀은 밀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구 국가에서 이미 다 제한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밀이 국내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과정을 거리로 따져보면 평균 294km라고 저희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입밀은 미국은 그것이 생산이 돼서 배를 타고 수입국에 오기까지 11,949km. 11,949km. 캐나다가 1,688km. 1,600, 400. 호주가 1,524km를 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밀은 아주 기능성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의사가 처방을 해줄 때 우리 밀을 구해서 꼭 함께 복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해줬던 적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1970년대에 다수학종자, 밀 다수학종자, 소노라라고 하는 다수학종자를 개발을 해서 미국의 블러그라는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노라의 종자의 원종이 바로 우리 토종 안진뱅이 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밀은 이제 결국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럽으로도 건너가서 원래 안진뱅이 밀은 키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그 19세기 그 빈센트 반 고가 그린 밀밭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밀밭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의 키 정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황금불결로 출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럽에도 원래 밀은 그렇게 좀 키가 컸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를 맞으면 쓰러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진뱅이 밀은 우리 풍토 속에서 이 사계절을 버티면서 자랐기 때문에 도복에도 강하고 생산성도 높고 그래서 이 저희 안진뱅이 밀이 일본을 통해서 또 유럽으로도 전달이 돼서 유럽의 밀도
다 적은 안진뱅이 밀과 같은 종류로 키가 짧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그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우리 밀의 이제 우수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로컬 푸드가 장점이 좋은 이유가 그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작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동료 하나가 한 며칠을 그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 며칠 뒤에 나타났어요. 근데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수학기에 자기 부모님 농장에 일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밀을 수확을 하고 창고에 저장을 하고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기절을 했다고 그래서 한 며칠 만에 깨어나서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또는 뭐 여러 그 멀리 있는 국가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관을 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농약이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밀은 그런 점에서도 특히 안전하고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입 밀에 비해서 이제 우리 밀이 비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계속 개선하고 그리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국산 밀이 오히려 수입 밀보다 가격이 싸기도 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가격이 비싸서 물론 이제 우리 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 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 무형의 가치를 생각할 때 꼭 가격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일면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다수학 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가격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밀 생산량이 1년에 이제 3만 톤, 가마수로는 한 75만 가마 정도 되는데 수매 가격이 지난해 3만 9천 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3만 9천 원인데 반농업 직불제가 가마당 한 5천 원 정도 돼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4만 4천 원 정도가 농가 수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4만 4천 원 수치 가격 중에 수입밀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매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만 4천 원의 이 가격 차이를 줄여야 되는데 그 2만 4천 원을 75만 가마 근데 2만 4천 원 중에서 이미 5천 원은 직불제로 받기 때문에 19,000원 정도의 돈만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 2만 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19,000원 곱하기 75만 가마 하면 한 145억 정도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1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듯이 그 100억 정도의 예산을 빼고 나면 45억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 수입밀과 가격 경쟁력을 맞춰나갈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100억이라는 돈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한 나라의 밀 식량을 자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100억, 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밀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 식품 안전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자금률이 1%대에 뭐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10% 이렇게 이제 자금률을 높인다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적인 합의, 또 우리 미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어 보이네요. 그 저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고향을 사랑하고 농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개인주의화하고 사회 공동체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키고 우리 민을 살리는 일도 그냥 과거처럼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호소하기보다는 이것이 결국 우리 개인, 우리 가족, 우리 후세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생산자 농민들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한 뭐 방안에는 이제 정부의 뭐 지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밀 살리 운동본부와 같은 이런 그 분들의 노력도 이제 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017년 기준으로 그 국산 밀 수매가는 이제 키로당 한 1,050원 정도 되고요. 수입 밀은 한 285원 해서 뭐 수치로 하면 3.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수입 밀과의 가격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정부 지원 외에 뭐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수매가를 보존해주는 방식도 그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학 종자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빵용 저희가 이제 우리 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글루텐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 밀에 비해서 찰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희 국내에서 개발된 종자 중에도 금강밀이라든지 찰기가 높은 빵용 품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품종별 맞는 제품에 맞는 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비료를 적게 주도록 한다든지 물 빠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밭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생산 지도와 같은 이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더 가격 경쟁력을 낮춰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지원 필요하고 또 생산 기반 또 종자 생산성을 높이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아마 그 물류나 유통의 그 시스템을 뭐 구축한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역시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의 그 입맛을 잡는 이 소비 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밀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건의했던 것은 그 군대 급식 그리고 공공기관의 급식 그런 걸 이제 우리 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우리 밀을 먹고 자라야 건강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군대 급식 또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이제 반가운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군대 급식이라고 그래봐야 한 2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를 보다 더 확실하게 늘려야만 이제 그만큼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작업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2020년에 9.9% 목표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4년도 채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겨우 1% 정도 되는데 이걸 9.9%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지해 주어서 가격 경쟁력을 우선 갖도록 해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산에 부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품질을 상승시켜 나가서 예. 소비처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 슬로우 푸드, 예. 로컬 푸드 예. 이런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식생활에 대한 그 밥상의 안전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렇죠. 예. 우리밀을 소재로 해서 또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소재로 한 예. 다양한 제빵 자그마하지만 규모는 작지만 제빵 업체들도 여기저기 많이 예. 예.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또 요즘 뭐 TV나 이런 데 보면 그 먹거리 방송이 뭐 대단히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먹방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우리밀을 소재로 해서 예. 친환경 유기농 산물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밀이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공 제품의 개발.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손쉽게 우리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량으로 밀을 소비하는 밀 소비 업체가 아직은 우리 밀을 쓰기에는 조금 가공 적성이나 가격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공 적성이 가능하도록 그 제빵용 밀을 종자를 빨리 예. 개발을 한다든지 예. 그런 노력이 집중적으로 같이 기울여지면 예. 소비가 조금씩 진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노력들은 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생산자 그리고 또 우리밀 운동본부의 역할도 좀 커 보이는데요. 우리밀 운동본부의 조직이나 그 예산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밀 본부는 회원은 16만 명입니다. 예. 한 분 한 분 모아주셨던 돈 36억 원이 이미 사업과 자금으로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16만 명이다 보니까 이제 우편물 한 번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뭐 한 3, 4천만의 우편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제대로 회원들에게 저희가 뭐 소식을 공유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나 온라인 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교정에 우리밀 종자를 공급해서 학교에 밀밭이 조성되도록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밀싹을 보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홍보 활동 같은 것들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온라인으로 그 홍보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그 명맥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그것만 해도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를 이제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그 입맛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우리밀이 그 머리로는 그 중요성 가치가 인정이 되지만 맛이나 식감이 떨어진다 이런 또 그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맞춰서 그게 이제 요리를 하는 그 요리사의 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듯이 그렇겠죠. 이게 이제 우리밀도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가공적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절대로 수입밀에 비해서 가공적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천안의 호두과자 아시잖아요. 천안의 호두과자를 우리밀로 다 바꿔내서 지금 천안에 가면 거의 많은 호두과자가 우리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종민 대표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열심히 천안 호두과자를 우리밀로 만드는데 뭐 자신 있어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이제 제품으로까지 지금 발전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제빵사들이 우리밀을 소재로 해서 우리밀 특성에 맞는 그런 다양한 빵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그걸 한번 먹어본 소비자들은 또 그 빵만 찾기 때문에 이게 아직 그 대다수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우리밀의 매니아층들이 지금 형성되어 나가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확산이 되면 저는 뭐 소비는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 우리밀의 재고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일본의 사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급률이 1%인 우리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12%까지 자급률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일본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일본은 기후 조건, 그러니까 농업의 조건은 밀 농사를 보더라도 오히려 밀로는 저희보다 장마도 빠르고 예. 비도 많고 그래서 밀 농사에 사실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12%까지 지금 자금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산밀을 살리기 위한, 지키기 위한, 자금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일본의 특징은 국영무역을 통해서 밀의 수입과 그다음에 유통까지를 국가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수입밀을 들여와서 시중에 팔 때 발생하는 그 차익을 가지고 국산밀을 진흥시키는 시책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얼마 전까지는 국산밀까지 이제 국가가 다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산밀은 민간 유통에 맡기고 수입물에 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그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관리를 위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쫀득쫀득한 국산밀이 대단히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국가가 나서서 그런 제빵에 적합한 그런 품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했고 그래서 밀 하나만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일본은 뭐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여서 그렇게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12%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 그것도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해 왔었던 것이죠. 일본도 한때는 한 자리 숫자로 국산밀 자급률이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정도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옆에 이제 동료 교수가 맹류를 전공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쌀을 위주로 한 그런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이 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맹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뭐 명맥이 없어졌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R&D 비용, R&D 예산을 좀 늘려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에 맹류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밀 보리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맹류과 한 개 부서로 이제 전락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밀에 대한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국민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제 대책들 이런 대책들에 의해서 밀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우리 밀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저는 심리적인 그 효과를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최근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일손 부족하고 농업의 미래 세대들이 부족해서 이제 농민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밀과 같은 이런 작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익 개방 속에서도 국가도 나서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해서 이걸 살려낸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우리도 한번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구나. 농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의 경우에 매우 부차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농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지켜나가면서도 참 힘이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밀을 이렇게 한 장목이라도 우리가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걸 지켜내고 살려낼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농업도 다른 농사도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공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가
제일 큰 국민들의 그렇죠. 생활상의 문제잖아요. 예. 미세 문제 잡기 위해서 뭐 인공 가무도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는데 밀밭을 조성하면 밀밭이 탄소 동화작용이 뛰어나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농사 작목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밀밭을 많이 조성을 하면 밀밭을 많이 생기면 그만큼 대기가 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그 효과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주식인 쌀과 밀 이렇게 본다면 쌀은 거의 뭐 100%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밀의 작업률이 1%다 하면은 아마 이것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납득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에 대한 소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이 그동안에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아마 뭐 반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정부의 그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는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우리밀운동본부와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은 그 지속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을 하셔서 최근에 그 관심도 좀 높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힘든 여건 하에서도 우리 밀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지켜보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의 결단을 좀 촉구하고 싶네요. 농협의 그 하나로마트에서 우리밀 제품이 풍성하게 갖추어져서 하나로마트를 찾는 분들이 쉽게 우리밀 제품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북 익산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그 하나로마트 안에 작은 그 빵집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밀로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이 우리밀 살리기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청와대 화단에 밀일이 심어져 있고 싹이 요만하게 올라와서 올해 이제 여름이 되면 저희가 초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 밀을 청와대 안에서 수확을 할 텐데 그렇군요. 이렇게 대통령도 나서서 우리 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전시성이 아니라 거기다 밀을 직접 파종함으로써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또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밥상,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단을 만들 것인가 하고 했을 때 밀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우리 밀을 또 한번 생각해서 선택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들은 가격을 더 낮추고 품질을 더 상상시켜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더 우리 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애쓰신 생산자 농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2, 3년간 재고가 쌓여서 생산을 해놨지만 팔지를 못하고 또 수매를 했어도 수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속을 끓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밀을 심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밀이 사라질 그런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수매 제도도 다시 부활을 하고 또 한국 농업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우리 밀 살리는데 더욱 힘차게 나아가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우리 밀에 대한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 또 희망 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밀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아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땐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택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철에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을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밀은 그중 어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먹거리입니다. 우리 밀 농가의 붕괴를 막으려면 수매 부족뿐 아니라 여전히 1%에 머무르고 있는 밀 작업률 목표치를 공고히 세우고 이를 농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의 효과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 밀은 우리의 먹거리로서 당당히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